우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렇죠.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긴 불안한데 저는 일단 불안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요. 현금에 장기 투자하는 건 그럼 대안이 될까요? 그러니까 현금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구매력 손실이 확정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망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더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면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떨어지더라도 자산을 매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대신에 이 자산의 가치 변동은 없어야 되겠죠. 뭐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거나 갑자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 당해가지고 멈췄다거나 발행량이 늘어났거나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고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일단 불안하지 않은 건 않지만 이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그럴 때 더 많이 매수하면 불안감이 해소된다. 어차피 현금에 장기 투자하는 건 대안은 아니다. 차라리 변동성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이라도 꿔보는 게 낫지 확실하게 구매력 손실이 확실하게 망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건 저는 그게 더 이렇게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립토 윈터. 근데 그러면은 봉현이 형님은 2016년에 들어오셨으면 이번에 두 번째 경험 아니신가요? 2018년도 초에 그때 한번 진짜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정통으로 맞았었고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때도 사실은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도 빠졌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시절에는 주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가지고 그걸 체감을 못했고 이번에도 사실 체감을 좀 세게 했죠. 그러면 그때의 크립토 윈터와 네. 지금의 크립토 윈터는 좀 어떠세요? 가격이 최고점 대비 빠진 거는 진짜 얼추 비슷해요. 한 마이너스 60% 정도? 근데 지금 사실 뭐 특정 종목들 그만큼 빠진 건 진짜 많기도 하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2,700만 원 할 때 진짜 거의 한 300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퍼센트는 비슷해가지고 낯설진 않아요. 낯설진 않은데 크립토 윈터를 그래도 몇 번 두세 번 겪었다 보니까 물론 겪을 때마다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속상하지 않은데 좀 다른 게 뭐냐면 확실히 펀더멘털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공부하고 관심 갖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화폐로 사용하는 사례도 진짜 유튜브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그 화폐되는 게 보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미래가 언제 오냐, 5년 뒤에 오냐, 10년 뒤에 오냐 그 정도의 불안감이 있는 거지 이게 아예 영원이 돼가지고 가치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 크립토 윈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물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8천만 원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좀 불안한 거는 아 이거 버티면 진짜 올라가긴 하는 거야. 이게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때 2018년? 19년? 그때 크립토 윈터 맞았을 때 그때 이거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은 있으셨나요? 그때는 오히려 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정부가 나서서 법무부 장관도 이거 사기다, 가상 징표가 사기라고 했었고 실명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수에게 지식인이고 이게 좀 존경받는 작가님이라고 표현되시는 그런 분들까지 나타나서 이거는 말려야 된다라고 너무 강한 논조로 말씀하시고 폰지 사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위축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사람 잘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크립토 윈터를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세다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때보다 펀더멘털이 지금보다 약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거고 그렇죠.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지금은 더 강한 상태에서 별로 없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진짜 정말 이 산업 자체도 많이 성숙해졌고 물론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숙해졌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도 실제 되게 많거든요. 그때보다는 이번 크립토 윈터가 가격 떨어진 폭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분위기나 실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진짜 잘 생각해보면 부동산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암호화폐가 먼저 무너졌고 그다음 주식 무너졌고 지금 이제 부동산도 외곽 지역부터 슬슬 반응이 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모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속상하실걸요. 그렇다고 반대로 현금을 왕창 들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 게 매달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일 만만한 암호화폐 사람들이 제일 미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마이너스 60%? 넷플릭스도 그만큼 빠졌는데 다른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던 것들도 그만큼 빠졌는데 그리고 이거 대출 받아서 산 게 아니라서 다시 추가 매수하면 마이너스는 좀 줄어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분산 투자 나름 주식 50, 암호화폐 비트코인 50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얼마 가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올라가면?
비트코인이요? 네. 솔직히 가격을 저희가 전문가 진짜 아니다 보니까 맞출 수는 없지만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나 아파트의 상승률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좋은 투자라는 게 사실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싶은 물건보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올라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남은 돈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전 좋은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2022년도 기준으로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매월 100만 원씩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두 커플이 10억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30년 동안 원리금 갚는 것보다는 저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거주 관점 말고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1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인데 얼마 갈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랑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시가총액이 12조 달러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산업수요 제외하고도 대략 뭐 10조 달러라고 했을 때 산업수요가 정말 미비하니까 반도체에도 정말 소량이 쓰이고 귀금속으로 쓰이는 것도 전체의 금이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누계로 쌓이는 금 대비해서 실제 수요 제외하고 금의 가치가 10조 달러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0.5조 달러거든요. 그럼 적어도 비트코인이 금과 시가총액이 같아지려면 지금보다 20배는 올라야 돼요. 와, 될까요? 그렇게 되면 6억이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후에 실제 금 가격이 10년 동안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금은 5천년 동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했지만 최근 10년만 봤을 때는 전혀 해지하지 못했죠. 왜냐면 10년 동안 김밥이 3배 올랐죠. 서울 아파트가 3배 올랐죠. 그럼 적어도 금도 3배 올랐어야 해지를 한 거잖아요. 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금이 해지하지 못한 기간이랑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고 가치를 갖기 시작한 시점이 겹쳐요. 저는 이게 우연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간절하고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산으로 돈이 스며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가치가 없던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600조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10년 동안 0원에서 600조가 됐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금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또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금보다 더 좋은 자산이잖아요. 사실은 금보다 더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이거 위변주에도 더 좋고, 왜냐면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순도 100%인지 99인지 98인지를 누군가한테 검증을 해야 되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잘게 쪼갤 수도 없고 이동에도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거의 단점들을 비트코인이 보완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위헌죄 취약하지 않고 위헌죄 강하고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갤 수 있고 지구 반대편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자산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보다 비싸야 되니까 20배, 뭐 25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단순히 금이랑만 비교했을 땐 그렇게 전 세계 화폐, 통화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나은 화폐라는 이제 확신이 들면 그 화폐들의 시가총액을 잡아보겠죠. 앞으로 10년 5억. 저는 10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5억 갔으면 좋겠다. 뭐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10억이 못 갈 이유는 없지만 그때 10억이 가치가 얼마냐는 지금 감히 추정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있다면 1차 목표는 금의 시가총액에 도달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비트코인이 개당 5억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처럼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다 공유되는 시대에서 만약에 이게 좋은 자산이라는 게 확실하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그렇게 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봉윤이 형님께서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뭔지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쭉 듣고 나니까 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주식에서도 사실 템베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형주에서. 그리고 뭐 테슬라도 18배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 1년 6개월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뭐 못할 이유도 없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공부하고 확신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거는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살아온 배경이랑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 그동안 지금 우리 어른들이 돈을 벌어왔던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부를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로운 게 우리 세대에 있을 거고 그 새로운 걸 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기회랑 풍요를 누리지 않을까 싶고요. 옛날에 강남에 처음 개발했을 때 그때 그 누가 사냐고, 다 배밭인데 왜 사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봉윤이 형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근래 뉴스나 책들을 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좀 있으셨는지. 네. 제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화폐랑 자산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일단 첫 번째로 디지털 화폐, 두 번째로 디지털 골드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통화고, 이 네트워크가 사실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 세컨드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실제 사용성 있는 뭐 송금 어플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지만 뭐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비트코인 레이어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앱을 구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인터넷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프로토콜 그 위에. 맞아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TCP IP 이거 프로토콜도 사실은 인터넷 망 위에 1, 2, 3, 4, 5, 6 한 7번째 정도 단계에 되는 그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비트코인 통화가 유지되는 그 베이스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뭐 1, 2, 3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만 사실 옛날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그게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올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실제로 그 몇몇 스타트업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나 지메일 그런 어플들을 시연하는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진짜로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로서도 그리고 자산으로서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서도 또 이제 가치를 갖게 되면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웹 3.0 사용 설명서라고 그 샌드뱅크라는 그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백훈종 작가님 이 책을 냈는데, 여기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한국어로 구체적으로 되게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찾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능성과 자산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그 위에 추가로 무언가가 더 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면서 구현이 되어가고 있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상용화까지 된다면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아직은 망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유튜브 찾아보시고 해서 그 본인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뭐 적금하시던지 다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3.0 사용 설명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암호화폐 쪽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웹 2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요즘에 서점 가니까 웹 3.0 그걸 제목으로 단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실 뭔가 싶잖아요. 뭐 웹2는 웹3는 뭐고 웹2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화폐로도 가능성이 있고 자산으로서도 가능성이 있고 네트워크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더 살 수 있고.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봉윤이 형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 현금의 가치를 저장하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강탈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우량한 자산에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그 각자 노력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다 누렸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서로 뭐 부동산이 낫네, 주식이 낫네, 암호화폐가 낫네 이렇게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일개 투자자일 뿐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한 편견을 갖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좀 공부하시고, 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도전하시면은 분명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거든요.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들의 좀 미래가 오늘과 미래가 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투자라는 게 사실 멀리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을 들으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뭐 사기다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막 10몇 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눈독을 좀 더 관심을 갖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문점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시다 보면은 뭐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깊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부자가 물론 천천히 되는 거라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진짜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S&P 500이랑 좀 이렇게 비교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현실에 구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공부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아예 덮어놓고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나중에 손자가 그때 왜 안 샀어?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때 강남 아파트 왜 안 산 거야? 그때 몰랐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알찬 시간 이렇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봉현이 형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